트렌드 있는 습관, 이번 시간은 일상 홈베지팅으로 트렌드를 읽자입니다. 집은 누구나 그러시겠지만 남을 의식하지 않는 아주 편안한 장소죠.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쓰는 물건, 또 내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 가치관 혹은 내 라이프 스타일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트렌드를 생생하게 읽어내기에 굉장히 적합한 장소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홈비지팅이라는 소비자 조사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 보통 이제 고객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생활 모습, 라이프 스타일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주로 기업에서는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된 행동, 태도,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알아보자 라고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 그대로 평소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근데 이런 본격적인 소비자 조사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일상에서 좀 트렌드 읽는데 홈비지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라고 하는 장소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고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트렌드를 읽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인 거죠. 그렇다면 조사가 아닌 일상에서 홈비지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이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친척집을 방문하는 가족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집들이 때 친구의 초대를 받았을 때 이런 일상적인 상황에서 홈비지팅으로 활용해 보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꼭 친구 집을 방문해서가 아니더라도 내 집에서 내가 왜 이 물건을 샀을까 라고 하는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홈비지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 이 홈비지팅을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4개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홈비지팅할 장소를 어디로 정할까? 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남의 집일 수도 있고 내 집일 수도 있는 거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제3자의 관점, 관찰자의 시점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최근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관찰해 보시는 겁니다. 가전, 가구, 인테리어, 소품 등을 지켜보시게 되는데요. 최근에 구매한 건 뭘까? 최근에 사용량이 증가한 건 뭘까? 사용 빈도가 줄어든 건, 아예 사용하지 않게 된 건 뭘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용 방식이 바뀐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위치를 바꾼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의 포인트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했다면 세 번째로는 이 변화의 포인트가 왜 발생했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치관, 내 태도, 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최근에 내가 카메라를 새로 샀는데 왜 샀지? 어떤 필요에서 사게 됐지? 어떤 변화가 발생했지? 사용 빈도가 늘었다면 누가 어떤 상황에서 그 사용 빈도가 늘게 됐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니다. 네 번째로는 홈비지팅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언제 홈비지팅이 시작됐고 어느 장소에서 변화를 가져왔던 상품은 무엇이었는지, 제품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알아내게 된 태도,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측하게 되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메모해 보시면 됩니다. 네, 저도 사실 직업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친구 집에 집들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자세히 좀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평소 본인 에피소드 이런 걸로 실제 사례 같은 걸 좀 얘기해 주시면 해보시는데 좀 더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네, 사례를 통해서 홈비지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친구가 리모델링을 하고 집들이를 했습니다. 집들이 초대를 받았는데요. 이번 기회에 홈비지팅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찬찬히 집을 구경하다가 새로 산 물건이 눈에 띄더라고요. 냉장고였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찬찬히 구경하면서 친구에게 물어봤죠. 냉장고 새로 샀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냉장고를 점점 크게 사는데 넌 어떻게 냉장고 크기를 줄였어? 라고 물어보니 친구가 요즘 집에서 밥을 잘 안 먹게 되더라고. 왜?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자 요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배달을 많이 하잖아. 배달을 하다 보니까 굳이 이런 식재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살 필요가 없더라고. 점점 양이 줄어들고 뭐 간편식이라든가 아니면 배달 음식 많이 먹다 보니까 굳이 냉장고가 채워지질 않아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근데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다. 라고 했더니, 나 요즘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있잖아. 가능하면 불필요한 건 다 버리려고. 단순화시킨 삶이 좋더라고.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특이하게도 양념 코너가 2개여서 그게 왜 그런지 라고 하는 걸 물었더니, 우리 딸이 비건을 선언해서 일반 양념을 안 먹어서 비건 양념 코너랑 일반 양념 코너가 나누어져 있는 거야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이후에 친구들과 앉아서 수다를 떨면서 미니멀리즘 또 그리고 비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서 이게 특정한 사람만의 이야기인지 대중적으로 트렌드로 확산되고 있는 이야기인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코로나19에 집에 머물면서 집안에서의 변화, 우리 집에서의 변화도 꽤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제3자의 관점에서 찬찬히 저희 집을 다시 한번 지켜봤습니다. 내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산 물건은 뭐지? 사용량이 늘어난 건? 사용량이 혹시 줄은 건 뭘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3자, 관찰자의 관점으로 보니까 실리콘 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리콘 랩은 내가 왜 샀지? 아, 맞아. 지퍼랩이라든가 아니면 일회용 랩을 좀 없애자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은 왜 들었지? 라고 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배달을 많이 하면서 일회용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가니까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보고 아, 이건 정말 심각한데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이 쓰레기는 좀 없애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리콘 랩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런 포장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일회용을 없앨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업들은 친환경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재활용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쓰레기를 없애는 것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기업들의 소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 뭐 홈베지팅이라는 게 뭐 굉장히 쉽게 가치관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는 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고요. 난 남의 집 갈 기회가 별로 없어요. 혹은 뭐 가도 그렇게 속속들이 물어보기 좀 쑥스러워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작은 나를 돌아보는 것부터 우리 집에서 나의 생활을 돌아보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좀 쌓이면 친구 집 가서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